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현역대 도전자들 간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북권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건 여수 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법 개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그려온 계획대로 우리 여수 발전을 이룩하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의 서동용 의원도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 제정 등을 꼽은 서 의원은 이번에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한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회재, 소병철, 김승남 의원도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과 3선 도전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높은 인지도로 이른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현역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 등 나름의 조직력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천 잡음과 책임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이나 얼마나 대민 소통을 많이 했느냐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천과 광양은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짙지 않아 보수 진영이 당선을 노리는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 5명 모두가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된 것도 현역들의 재선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검사장 출신의 신성식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의 폭정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또 순천이 남해안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렬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인도적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 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는 지난 1948년 14연대 군인 등에 동조해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처형됐습니다. 과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사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예술 전문 강사 임용 계약서입니다. 보수는 계약 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강사들은 임금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3월 달때 5월에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안내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 아니라 매해 그랬거든요. 임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차례당 학교 측에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사들은 수업 시간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말 학교 측이 올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변경도 불가능해 그만두는 강사도 생겼습니다. 1~2교씩 수업을 하고는 공강이고 저녁 이제 한 6시 이후로 또 이렇게 저녁 방과후 수업을 해놓고 12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학교 측은 임용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진 건 광양시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예산 사용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서 이 시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표는 교육과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시민들과 함께 최신 소셜미디어의 흐름을 반영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시정 홍보에 활용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시정 소식과 축제, 관광지, 맛집 등 자유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시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할 순천시 쇼츠 크리에이터와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 새롭게 선발될 시민 크리에이터가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AI와 함께 미래로 가는 K-디즈니 순천을 적극 알림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올해와 같은 세청무와 강대찬을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쌀 생산자 단체와 재배농업인 등과 함께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심의회를 열고 쌀 품질 고급화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세청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단일 품종보다 2개 품종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쓰러짐과 벼에서 싹이 나는 현상에 강한 강대찬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무안의 한 아파트가 입주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재해위험지구 부지에 지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위험지구에 2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구역을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겠다는 문자가 되자 무안군은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준공돼 2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무안군의 한 아파트. 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임을 알리는 팻말이 지난달 초 붙었습니다. 주차장 등 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건 아파트 건설 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 2018년. 팻말은 당시에 설치했어야 하지만 행정착오로 누락됐고 뒤늦게 설치했다는 것이 무안군 입장입니다. 입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데.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일부러 갈지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쪽 지역인지도 모르고. 문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에 무안군이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 무안군은 당시 시공사 측이 집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집안 조사를 통해서 동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건축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은 뒤늦게 내건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또 석회암 층 아래에 생긴 동공을 시멘트로 채워넣는 보수공사를 마친 만큼 위험이 해소됐다며 해당 구역의 재해 위험지구 지정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들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개별 관광객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2명에서 5명 규모의 개별 관광객에게도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우선 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취향과 경험을 중시하고 개별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소규모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